오 아니에요. 뭐가요? 그게 잘 봐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잘 따라와야 돼. 이렇게 따라왔죠. 여기다 써볼게. 회의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라는 얘기인데 이게 몇 번에 나온 거야? 8번. 8번. 그래. 우리 지금 8번에 나와 있는 OX 문제를 보는 건데 8번이야. 회의적이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의심을 한다는 얘기, 의심을 한다. 근데 품는다는 얘기인데 의심을 품는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에 의심 자체를 품는다는 거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둘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낙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낙관 그리고 비관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비관. 낙관, 비관 중에 고른다. 그러면 어디에 체크를 해야 돼? 비관. 그렇죠.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 쪽에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런 뉘앙스인 거야. 그런 느낌. 어? 알겠죠? 그럼 8번이 보시면은 다시 읽어볼게요. 8번을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라고 했죠? 네.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알아요. 사랑을 안다는 얘기죠.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을 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돌아서는 내 등이라고 나왔거든요. 돌아서는 밑줄 보세요. 돌아서는 그러면 이건 이별을 한 거야 하지 않은 거야? 돌아서는 했으니까 한 거예요. 이별을 한 거죠. 이별을 선택한 거예요. 돌아섰다 그랬으니까.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사랑을 알지만 이별을 했다는 거죠. 응. 네. 그리고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돌아서고 너는 울고. 이거 확실하죠? 뭐가? 이별했다는 게. 알겠죠? 그러면은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안될 거라는 소리.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정적이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그러나 이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또 질문이 있었죠. 질문 아까 뭐였죠? 질문? 관조적이요. 관조적이 몇 번에 나온 거였지? 아 이거는 3일 차이 나요. 3일 차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2일차까지에서 혹시 11 몇 번? 아니 그 11번 좀 이따 할 거고 그 앞쪽에서 혹시 질문 없어? 다 이해됐니? 소민이 다 이해됐어? 네. 오케이. 10번? 10번 봐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선지에 나온 말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힌다 라고 나왔지. 이거 이제 한번 체크해볼게. 거리에다가 형광펜을 색깔을 딱 해봐. 거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힌다 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리. 지난번에 설명한 거지. 네. 거리를 좁힌다. 거리를 좁힌다는 얘기는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멀어진다는 얘기야?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두 단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자, 가까워진다는 거는 심리적인 거리로 친근하다가 있고, 그다음에 소원하다가 있어요. 친한 사이다, 친하지 않은 사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둘 중에 뭘 골라야 돼? 가까워진다 했으니까 친근해진다. 소원하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소원하다는 그치. 소원하다는 거는 뭐 내 소원을 물으신다면 첫째도 통일이요. 그 소원이 아니라 이 사이뜰 소자야. 사이가 엄청 멀어진다 소자에다가 그 다음에 원자는 뭘 원자야? 소홀해진다. 아니 소원하다는 말이 친근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왜? 한자가 이렇게 가까울 근 멀 원자로 대비를 이루는 대비 대조적 시야. 대조적 개념. 알겠죠?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관조라는 말 나왔는데 관조라는 게 수능 개념에서는 두 가지로 쓰여요. 1번하고 2번으로 쓰이는데 다음 주 이제 현재시, 고전시가 다 풀 거 아니에요. 숙제로. 그러면서 관조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 둘 중에 하나로. 자,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관용?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관찰할 때 관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관찰하다 할 때 관자.
그리고 조자는 조명하다의 조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조명하다. 그러니까 관찰한다는 얘기는 이 왼쪽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관찰한다는 얘기는 주관이 노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관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이랄지, 알겠죠? 네. 아니면은 기쁘다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이랄지 가치 판단이나 감정이 노출되지 않은 거를 뜻하는 관조 1번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다 슬프다가 없으면 관조인 거야. 그 시어 자체에 없으면. 응? and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관조할 때 조명하다라고 하면은 얘는 뭔가 오랜 시간 동안 써볼게. 오랜 시간 동안에 가만히 걔를 들여다보면서 조명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조명을 한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경험 끝에 얻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관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간단히 접근을 해보는 거야. 관조라는 말이 맞냐 틀리냐 판단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중간적 표현이 즉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또 확인해 드릴게. 내가 혹시 주제상 깨달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관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제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에 걸친 관찰이나 사고 끝에 얻게 되는 깨달음.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 1번은 쉽지. 근데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 이거 사례를 들어볼게. 자, 사례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은 1번하고 2번으로 내가 이미 나눠놨는데 2번에 해당되는 사례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김광규 선생의 김광규 대머리요? 어? 잘 아니에요? 썰 기능이잖아요. 불탄! 청춘! 뭐 그게 아니고 불타는 청춘의 김광규 말고 진짜 시인이 있어요. 김광규 시인이 있는데 이 미천한 지식의 소유자야. 나뭇잎 하나랑이 있어. 이 일천한 지식의 소유자. 자, 나뭇잎 하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 끝에 얻은 깨달음이 나오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 배웠던 거 복습이야. 나뭇잎 인간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고 그 가운데 인공물이야 자연물이야? 자연물이야. 자연물이 이제 나와. 그러면 항상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인간. 기억나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유사 아니면 대조. 유사 아니면 대조. 기억나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뭇잎이라고 하는 게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이 자연물인 나뭇잎이 인간하고 되게 유사하더라. 어떤 면에서? 이게 돌고 돈다라고 하는 인생의 사이클. 그러니까 어떤 순환성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자연물과 인간이 연결된다라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거든요. 나뭇잎 하나가 봄 되고 여름 지나 가을 지나 떨어져 사라지더라. 무엇처럼? 마치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처럼 비슷하지. 유사한 어떤 그 성질인 순환성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아, 나뭇잎 지듯이 인생도 점으로 가는 것이구나. 뭐가 있어? 깨달음이 있지. 그러면 관조라고 하는 말이 또 맞아요. 희한하지? 수능 용어는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작품들 중에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을 텐데 보면은 이미 우리 봤던 작품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11번에 바로 나와 있잖아. 박용래의 월훈 같은 거. 박용래의 월훈 같은 작품이 11번에 나와 있는 그 작품 있잖아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게 8번 한번 복습해 본 거고요. 지금 11번 보고 있는 건데 11번 같은 경우에 박용래의 월훈 같은 게 1번의 사례에 해당돼요. 주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니까 찾아봐.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 울지요라는 표현 있잖아요 라고 말해야 돼. 일단 제대로 읽었다면. 그래 안 그래? 그치? 울지요라는 표현이 있어. 예를 들면은 울지요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정서를 직접 드러낸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죠? 네.
지금 이거는 주로 뭐냐면 관찰에다가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내면을 직접 겉으로 드러낸다기보다는 표출 쪽이야, 관찰하는 쪽이야? 대상을 그냥 관찰하는 쪽에 기울어 있거든요. 이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노인네가 어디 살아? 산에 살아? 시골 도시에 살아? 시골 산골에 살잖아요. 혼자 살아? 함께 살아? 혼자 살아요. 근데 그 혼자 사는 노인네를 그냥 나는 화자는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노출을 해요,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배제하고 쭉 보고만 있는 거 아니야. 뭐랄까 이게 한 달이 거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옵니다. 어떻게 울어요?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이거거든요. 형광펜을 색깔을 보세요. 벽이 무너지라고 색깔. 벽이 무너지라고 근데요. 실제로 귀뚜라미가 Hey, you guy, you were 와르르 이러면서 막 울겠니? 귀뚜루루 와르르 이러면서 울겠냐고. 그러진 않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개소리야 이게. 벽이 무너지라는 게 무슨 말이야? 벽이 무너지라는 게 크게. 그렇지. 하이야 이런 얘기. 하이야 졸라 크게 운다 이 말. 어? 오늘 주문 있어요. 영상 녹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오버했죠. 그렇죠. 두 얼굴이죠. 이 가동이 될 때와 가동이 되지 않을 때. 알겠죠? 자, 크게 운다니 크게. 근데 만약에 얘를 관조가 아닌 방식으로 감정이 드러나도록 표현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음이 무너질 듯이. 슬프게 웁니다. 아니면 문상 중인 사람이 통곡을 하듯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뭐라고 했어? 그냥 벽이 무너지라. 알겠죠? 이게 얘는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러면 관조가 맞는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에 해당하는 관조예요. 알겠죠? 이게 선생님이 지어낸 게 아니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기출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실제 이제 그 문학 용어로도 정리가 돼 있는 개념이라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질문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뾰족한 질문이었어요. 누가 질문했어요? 누가? 이요? 응? 아니. 다시 오. 자, 그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몇 번? 뭘요? 뭘요는 건 뭘요야? 아, 우리 안 했지? 아니. 2일차까지만 했지? 아, 3일차를 미리 예습을 해오는 거구나. 잘했어, 민재야. 그러면 이제 13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니, 딱 봐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1번 했고 지금 한 게 11번이었지? 12번 같이 볼 거야. 그냥 같이 볼게. 12번도 볼게. 네. 알겠지? 네. 자, 12번 C 제목 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분수라고 나왔죠. 분수의 속성은 상승 이미지야, 하강 이미지야. 분수는 상승 이미지죠. 분수는 상승 이미지예요. 상승 이미지. 일단 제목부터가 상승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무조건 솟구치기만 하는 거냐? 떨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라는 제목의 C는 솟구쳐 올랐다가 거침없이 떨어져 내리는 그 김수영의 폭포와도 같은 그 하강 이미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속성, 이 분수의 속성을 얘기하는 C라고 봐야 되겠죠. 상승 이미지하고 하강 이미지를 동시에 안고 있는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실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그랬거든. 모든 것을 바친다는 얘기는 위를 향해서 바쳐요, 아래를 향해서 바쳐요. 위를. 그렇죠. 위를 향해서 바쳤다가 왜 나중에는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찢어지는 아픔에다가 밑줄 딱 그어보세요. 찢어지는 아픔. 하강. 올라갈 때야 떨어질 때야? 떨어질 때. 때겠죠. 아래로 떨어져 내릴 때의 그 바닥에 부서지는 물방울 하나하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이별에다가 괄호 처리해 보시고 시적 상황 자체를 인간의 상황으로 이렇게 인간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면은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했는데
자, 일단 이 아픔도 그렇고 눈짓도 그렇고 전부 무슨 법이라고 해야겠니? 의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네가 너 동그라미. 지난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나 뭐 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순간 의인법이요. 그쵸. 얘는 지금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쓰는 순간 사람이 아닌 녀석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의인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기본이죠. 자동으로 의인법이에요. 사물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를 쓰는 순간. 알겠죠? 어떤 속성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일지라도 의인법이에요. 자,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네가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그랬죠. 자, 일단 중요한 거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들 체크해 볼게요. 형어펜. 첫 줄에 아픔 보이죠? 네. 두 번째 줄에 안타까움 보이죠? 안타까운 눈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타까움까지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선연한 무지개 색깔 해볼게요. 선연한 무지개. 그리고 얘가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서, 즉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선연한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거야. 선연한 무지개라는 이미지로. 질문해볼게. 시에서 이제 주제를 파악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분법으로. 이거냐 아니냐. OX로 보는 게 제일 좋아. OX로. 아픔이나 안타까움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선연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선명하게, 뚜렷하게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곱게, 선명하게. 자, 곱게, 선명하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데 선연한 이 말은 곱게, 선명하게. 그리고 이 무지개라는 시어가 주는 어떤 그 관습적 상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는 무지개 그러면 뭘 상징하지? 희망 정도를 상징하는 관습적 상징도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분수가 이렇게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져 내리면서 산산조각 부서져 내리면서 아픔을 겪는 모습이라고 인간의 정서를 여기다가 반영하여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그러나 마무리는 어떻게? 선연한 무지개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말해야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온 말인데 빨간 펜. 시상 전환이란 말을 써요. 시상 전환. 시상 전환의 대표적인 작품도 써주시는 게 좋겠죠. 백서. 그 유동 박시공간. 응? 남신의주 유동 박시공간. 그건 그러나 그거 시상전환 맞잖아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가. 계속 우울하지 않아? 어? 계속 우울하지. 아니다. 갈매나무 하면서 먹기 그렇지 전에. 마지막에 어. 그렇지. 자 써보세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가.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 일단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게 시상이 무슨 뜻인지 일단 알아야 되겠지. 시상이 무슨 말이에요? 시적 상업. 아니에요. 아하. 생각이야 생각. 사는 거야? 생각이야 생각. 시에 담긴 생각. 그러니까 주제야 주제. 시의 주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상 전환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지? 주제가 전환, 바뀌었다 이 말이야. 바뀌었다. 주제가 바뀌었다. 알겠지? 주제라고 볼 수도 있고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 응?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제라고 볼 수도 시에 담긴 생각이라는 뜻의 상인데 있고. 아. 이걸 주제라고 본다고. 같은 말이지. 알겠지? 상이 생각이고 시상. 시상은 시의 주제의 줄임말이야. 시의 주제를 시상이라고 줄여 말하는 거야. 알겠죠? 시상 전환. 그리고 아주 보다도 확실한 작품이 있죠. 누구? 한용운 선생의 시가 있어. 님의 친구. 그렇지. 자, 한용운 선생의 시도 대표적인 시상 전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님의 친구이라는 제목도 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시상 전환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이제 시상이 전환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시상이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12번은 시상 전환이 맞아요, 틀려요? 시상 반전이라는 말 나왔는데 반전이라고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거꾸로 바뀐 거니까 전환, 통하는 말이야. 반전이나 전환이나. 틀렸어요. 자, 맞아, 시상, 맞아. 틀리지 않아. 심화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의 정답은 자 시상 반전을 통해서 시상의 그 심화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세요. 심화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세요. 심화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슬픔에서 시작했으니까, 아픔에서 시작했으니까 아픈 게 더 아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정서는 어떤 그 경이로움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경이로움으로 깊어지시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자, 13번 가볼까요? 이제 13번 보자고 한 친구가 아까 있었죠. 미리 보고 간다 봐. 맞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13번. 오케이. 자,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 이거 엄청. 편지 형식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아닙니까? 네. 자, 볼게요. 여기서 선지를 먼저 봅니다. 선지에 나온 말 먼저 확인할게요. 선지에서 뭐라고 나왔니?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했어요. 일단 자, 비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그리고 직설적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밑줄. 자, 비판 동그라미 직설 밑줄. 자, 했니?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비판적 태도가 있는지를 찾는 게 순서야. 먼저 비판이 있어 없어? 해야 돼요. 비판적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찾아봐. 있어 없어? 찾아보겠습니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를 봐야 되겠지? 현실에 대한 비판이야. 현실에 대한 비판. 자, 현실에 대한 비판 볼까요? 있나? 현실? 무방. 자,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 찾아봐. 일단 몇 도야? 13도. 영하 13도, 영하 20도. 알겠지? 자, 일단 이거 형광펜으로 색깔해 보시고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벌 받는 색깔 딱 해볼게. 벌 받는 영하 13도, 영하 20도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벌 받는이라는 표현 나왔거든. 벌 받는. 제목이 뭐지? 제목이 겨울 나무. 나무야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나무가 벌을 받고 있대. 그러면은 나무가 처한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나무가 벌을 받고 있는 자세라고 했으니까 나무에게 거꾸로 말하면 벌을 주는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지. 맞니? 그래서 이제 영하 13도, 영하 20도 그리고 벌 받는 이란 표현을 근거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직설적이라는 표현이 있어. 직설적이라는 표현은 맞을 거야, 틀릴 거야? 자, 직설적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X 처리를 해줘야 돼. 직설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게 직설적인 게 되고 어떤 게 직설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거냐? 구분해야 되겠지. 자, 칠판 보세요. 직접적인 비판이 있고 간접적인 비판이 있다 이거지. 민재야? 네. 직설적은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라는 얘기죠. 직설이라는 얘기는 직접이라는 말이야. 직접. 그럼 직접 비판하는 건지를 봐봐. 영하 12도, 영하 20도라는 게 직접적인 비판이냐? 아니지.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이건 나무의 현실이야? 아니면 우리 인간의 현실이야? 그냥 나무의 현실이니까 나무의 현실이 어떤 것이다 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지 사회 현실에 관한 언급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인데 자 다시 정리하면은 나무가 처한 현실이 있고 인간이 처한 현실이 있는데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현실이야 나무의 현실이야? 인간의 현실을 말하고 싶은 건데 나무의 현실을 통해서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나무가 처한 현실로 바꿔서 돌려 말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돌려 말하기. 알겠죠? 직접이야 간접이야 그러니까 간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죠. 됐나요? 그럼 다시 질문.
나무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유사관계야 아니면 대조되는 거야. 생각해봐. 유사야 대비야? 유사하죠. 유사해. 나무만 지금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 인간들도 추워 죽겠다. 독재 사회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걸 한겨울의 추위로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 시 제목이 뭐라고 나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4번 제목 뭐라고 나왔지? 농구요. 그렇지. 농무라고 나왔지. 농무. 농무 뜻이 뭐야? 농사짓는 승무 그런 거야. 승무. 조지훈의 승무 있잖아. 승무는 뭐야? 승려 뭐 있잖아. 승무. 승려의 춤. 아, 스님이 추는 춤. 농사에. 댄스. 이것도 댄스야. 댄스. 이것도 댄스. 춤이야 춤. 춤은 춤인데 누가 추는 춤일까요? 농사. 농민이 추는 춤을 농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오다. 아니야. 어? 이거 맞아. 오 맞았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직설적 동그라미 해봐. 그럼 직설적이 아니야? 이거 맞아. 직접 들은 거. 맞죠? 왜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밑줄 닦아봐. 비료값도 안 나오는. 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얘가 이제 직설적 비판의 근거가 되겠죠? 그럼 비료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농사도 안 되는 거. 그렇지. 기초적인 생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초생활 X 그런 뜻이 되겠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돈도 안 되는 이런 얘기죠. 살아가기 힘든. 15번 볼 거야 이제 그럼. 제목을 봐. 제목 뭐지? 역시 나무야.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자, 서 있었다 밑줄 닦고. 주어가 누구니? 서 있었다의 주체는 나무 동그라미. 그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라고 직접 나온 게 아니라 그들 동그라미. 그들의 동그라미 했지. 그 나무를 사람인 것처럼 인칭대명사 쓰고 있는 거 보이지? 나무를 그들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들은 인칭대명사야. 인칭대명사. 자동으로 무슨 법? 의인법인 거죠. 의인법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 뭐냐 했더니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자, 외로워 보였다겠죠.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끊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자연물의 인격 부여. 자연물의 인격 부여. 이건 무슨 법의 다른 표현이야? 의인법의 다른 표현이죠.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다. 이게 의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약속도 있어. 인격을 부여한다는 무조건 의인법이야. 알겠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어떤 정서예요? 외로움. 외로워 보였다 했으니까. 됐죠? 오케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틀린 게 이제 보이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 맞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이제 4일차로 넘어갑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산이란 산에는 읽기 전에 뭐부터 본다? 제목, 강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거든요. 잘 봐야 돼. 강설 뜻이 뭘까요? 설은 설인데 뭐야? 고마운. 그렇죠. 눈은 눈인데 강한 눈이야 내리는 눈이야? 그건 봐야 알아. 모르지. 한자 나왔냐 안 나왔니? 한자 안 나왔지. 내려오는 뜻이야. 내리는 눈. 내리는 눈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강설. 아니면 이제 이거를 지금 한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한자를 만약에 강강자 썼다고 어떻게 되겠니? 강에 내리는 눈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한자가 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자, 날지 않고 밑줄 닦아봐. 날지 않고. 뭐가 날지 않아? 새 동그라미. 새가 날지 않아요. 자, 길이란 길에는 사람 먼저 끊어졌네. 끊어졌네 밑줄. 자, 뭐가 끊어졌다고요? 사람 흔적 할 때 사람의 동그라미. 새 없고 사람 없어. 그치? 자,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홀로 낚시질하네. 낚시질하네 밑줄. 누가 낚시질해? 할아버지. 늙은이 동그라미. 찬강에 눈만 내리고. 아, 강이 강감자였나 보다. 강에 내리는 눈이었나 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내리고 밑줄 딱 그어놨어. 됐니? 그럼 밑줄 그은 거만 읽어봐. 날지 않고 끊어졌네. 보이지? 낚시질하네. 내리고. 보이지? 자, 이런 정도로 읽어주시면은 전반적으로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O야 X야?
애매하지. 자, 외로운이라고 돼 있는 표현 형광 표현으로 색깔할게요. 어디? 외로운. 자, 외로운에다가 형광 표현으로 색깔. 여러분, 외로운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라고만 판단하면 안 돼요. 알겠죠? 맥락을 봐야 돼. 이 외로운이라고 하는 게, 자, 수식하고 있는 게 뭐지? 배잖아, 배. 외로운 배라고 있잖아. 그럼 배가 외로운 거야? 아니면 늙은이가 외로워 보이는 거야? 늙은이가 외로워 보이는 거죠. 아니, 실제로는. 네. 근데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어? 외로운 배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는 외롭다는 게 정서를 노출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사람만 있다라는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상황 자체를 지금 표현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왜? 한 사람만 있다, 1인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외로운 배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주 그냥 그 감정을 직접 드러내려고 노력한 거야? 아니면 드러내려는 거를 참은 거야? 참은 거라고 봐야 돼. 참은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절제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출에 나왔던 거랑 선지에 딱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17번 가볼게요.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하여 에서 제목 봅니다. 유산가. 유산가 할 때 유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유산가에서 유에다가 동그라미. 자, 유 동그라미 했니? 그러면 이 유가 무슨 유자야? 자, 산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놀다. 알겠죠? 놀다 유자야. 산에 놀러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즐거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가 되겠죠. 플러스로 넘쳐나는, 흥이 넘쳐나는 이야기야.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춤하여 밑줄 닦고, 서술어 주춤하여, 그리고 또 밑으로 옆으로 가서 A 구부러져 밑줄. 자, 다음 흥을 겨워 밑줄. 춤을 춘다 밑줄. 전부 다 플러스 느낌이잖아, 그렇지? 근데 약간 이질적인 게 들어있어. 이질적인 게 들어있어. 원산이 첩첩하다, 뭐 이게 뭐지? 이게 즐거운 것만은 아닌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판단해야 되는 거는 그게 아니고 화자와 대상이 심리적 거리가 멀다야. 자, 실판에 다시 써볼게. 심리적 거리라고 나왔어. 심리적 거리가 멀다 가깝다? 멀다라고 나왔어. 자, 멀다 가깝다 가운데 어울리는 거 뭘까요? 자,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겠지? 자연물이야. 자연물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잘 보세요. 근거가 되는 거 찾아볼게. 어딜 보고 판단해야 될까? 심리적 거리니까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게 아주 확실한 근거가 돼. 찾아봐. 흥을 겨워 형광 표현으로 색깔해봐. 흥을 겨워. 자, 흥이 난데. 주어가 누구였더라? 장송. 장송이 흥이 난데. 야, 장송이 무슨 뜻이야? 큰 소나무, 작은 소나무? 큰 소나무야. 아주 큰 소나무가 자연물이야, 사람이야? 자연물인 소나무가 흥이 난다 라고 했지. 그럼 이건 그렇죠, 의인법이죠. 동시에 누가 지금 실제로 흥이 나는 거야? 장송이야, 화자야? 장송이야, 화자. 흥이 났을 리가 없지. 화자가 흥이 났겠죠, 화자가. 응? 그럼 화자하고 장송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 멀어? 가깝다라고 말해야 돼. 왜냐하면 감정이 이입된 거니까. 네 감정이 내 감정이다.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거죠. 멀다가 아니라 가깝다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심리적 거리가 멀다 x.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 이렇게 됐어?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제 18번이에요. 18번. 내 몸에 지은 죄. 제목이 송미인곡이지. 올해 EBS 수특에도 실려 있는 거예요. 보시면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밑줄. 주어가 뭐예요? 죄가 쌓였지. 산이 쌓인 게 아니라 죄가 쌓인 거야. 죄가 매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원망하며 밑줄, 허물하랴 밑줄. 서리법이잖아.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허물하지도 않는다. 탓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끊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원망의 동그라미.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서리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O야 X야? X. 19번 제목이 뭐지? 서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자 사랑해야지 밑줄.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밑줄. 사랑하면서 가야겠다. 그러면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려 한다라고 했는데 극복에다가 동그라미. 삶의 허무함 괄호. 그러면 삶의 허무함을 극복한다라고 했는데 7번 가볼게. 삶의 허무함이라는 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삶이 허무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사람 모두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삶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을 이제 염두에 둔 태도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사랑해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사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주어진 대로 보면 극복하려는 태도야 아니면 체념하려는 태도야? 생각해 보세요. 그 체념인가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극복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봐보세요. 삶의 허무함을 뭐 이거 열심히 살아봤자 뭐해 라고 해버리면은 허무함인 거죠. 그죠? 근데 이대로 살아가서 뭐 할 거야가 아니라 사랑해야지. 그리고 뭐라 그랬지?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야겠다. 자 여기서 가야겠다 해서 get에다가 다시 한번 형광펜 색깔을 딱 해봐. 이때 get은 의지. 단순하게 이제 미래 상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바꾸는 건 어때요? 만약에 슬기를 넣어볼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알겠죠? 모든 해체되는 걸그룹들을 사랑해야지. 알겠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슬기의 길을 가야겠다. 그러면은 알겠어요? 해체되는 걸그룹들 사이에서도 슬기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 이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포기라고? 극복하려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런 겁니다. 슬기. 자, 20번. 구보 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자, 녹수 할 때 수 동그라미, 청산할 때 산 동그라미. 고전 시가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에다가 체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이런 쉽장 홍진이 얼마나 가려는 거. 자, 가려는 거 밑줄.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월백하거든 밑줄, 무심하여라 밑줄 딱. 그럼 봐. 문제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장을 추구하려는 끊고 이제 밑줄고 자기 절제 밑줄, 내면색의 밑줄. 자기 절제 밑줄, 내면색의 밑줄 맞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핵심은 뭐죠? 형광펜, 무심 색깔. 고전 시가에서 무심은 곧 뭐예요? 고전 시가에서 무심은 곧 뭐지? 무심하다. 뭐가 없다? 욕심이 없다. 욕심이 X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절제 맞아 틀려? 맞죠? 맞죠. 끝 5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쉽시다. 오케이. 그러면